원주시의 업무 추진비 사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업무 추진비로 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악의 흉작을 보이던 양양송이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양양송이 1등급 공판 금액이 킬로그램당 81만 원가량으로 결정됐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강원 선수들이 금메달 3개를 목에 거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격과 보치아 등 파리 패럴림픽 강원 선수단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춘천시가 양자산업 융합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양자 분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5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들의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무관리비 예산이 업무 추진비로 전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원주시는 명확한 사용 내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헌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주시장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과의 사무 관리비에 대한 의혹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원주시청 총무과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정책비서실과 자문위원 사무실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회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맞고요. 계속 이렇게 의혹을 확대시키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의혹만 계속 확대되니 총무과는 23년 이추에 부소령 사무관리비 증액한 것 관련한 세부 내역을 당당하게 밝히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정책비서실 운영에 사용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이게 9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사용하고 난 다음이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슨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지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산 심사를 하는 시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의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워낙에 가지수가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죠. 아마 규모가 좀 크다면 내용이 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원주시장의 업무 추진비는 모두 650건에 2억 5,900만 원이 넘게 사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도 13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 확인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헌상입니다. 지난 8일 패럴림픽에서 강원도 선수들은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우리나라 선수단의 메달 획득에 앞장섰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딴 금메달 6개 중 3개가 강원 선수들의 손끝에서 나왔는데요. 강원특별자 지도가 8일 환영 행사를 열고 선전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한국을 빛낸 강원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 선수단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격의 박진우는 이번 대회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습니다. 3번의 패럴림픽 출전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박진우는 지난 도쿄 대회에서 0.1점 차로 금메달을 놓친 바 있습니다. 월드컵,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다른 데서 금메달을 다 획득해 봤는데 패럴림픽만 금메달이 없다는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 처음에 공기소총 입사 부분에서 금메달이 나오면서 되게 머리가 쭈삣 서는 듯한 느낌을 느꼈죠. 되게 짜릿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돼준 강주영 감독을 향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기 때마다 저희 감독님께서 같이 강릉시청 강주영 감독님께서 같이 가주셨거든요. 관중석에서 편하게 보셔도 되는데 항상 그 통로 끝부분에 계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눈만 돌아보면 저랑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위치에 항상 자리에 계셨거든요. 보치아 황제 정우원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하나를 획득해 자신의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6년 리우 대회부터 3대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3년 동안 파리 패럴림픽을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했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파리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뜻깊고 좋았습니다. 보치아는 중증 장애인 종목이라는 특성상 선수와 보조자가 항상 함께 경기에 나섭니다. 정우원과 김승경 코치는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경기를 하고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 보면은 이제 친구다 보니까 서로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안 된 부분을 또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는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 전원에게 포상금과 함께 특별 제작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도지사회 대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 우승 상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강원 도민체전, 이거는 도민체전에 앞서서 강원도 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식과 함께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결단식에서 선수들은 또 한 번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강원도에선 이번 대회 21개 종목에 28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껏 셀 수 없이 많은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 그들은 벌써 다가올 전국 장애인체전을 넘어 LA 패럴림픽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폭염과 여름 가뭄으로 최악의 흉작을 보이던 양양송이가 점차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양 속초 산림조합과 산림조합 중앙의 자료를 보면 지난 7일 양양송이 1등급 공판 금액은 킬로그램당 81만 7,70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2등급은 55만 원, 3등급은 45만 원 수준이었고 등예품은 23만 원대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양양송이는 지난 4일 157kg, 7일 228kg으로 증가하며 누적 공판량은 1,377kg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공판량과 비교해 여전히 40% 수준입니다. 춘천시가 강원도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양자산업 융합개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양자 분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 기업이 선정됐는데요. 각 기업은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양자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에 최대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달 17일 부산에서는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여성 환자가 4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는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느라 무려 92번이나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걸까요? 첫째, 전문의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힙니다. 둘째,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 부족. 셋째,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 부족. 넷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다섯째, 의료진의 피로도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병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의료진의 피로를 이유로 환자를 안 받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발하자 119 구급대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응급 환자 이송 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나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까 겁이 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릎을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고성군 주강면 무남진리 7번 국도에서 모닝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고 직후 앞쪽에 불이 붙은 다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마침 현장을 지나던 고성군청 직원 3명이 사고를 목격한 뒤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탔지만 구조된 운전자와 자력으로 빠져나온 탑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명물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있는 안흥찐빵 축제가 오는 11일 막을 올립니다. 오는 13일까지 4일간 안흥 모락모락 찐빵마을 일대에서는 안흥 멋에 빠지고 찐빵 맛에 반하고를 슬로건으로 대중음악 공연과 팔씨름 대회, 찐빵 빨리 먹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도깨비들이 이제 3일 동안 축제장을 계속 누비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관객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춤도 추고 뭐 이래서 도깨비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축제를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횡성 군린 팔씨름 대회도 또 이 축제 기간 중에 합니다. 그래서 안흥찐빵은 질 좋은 팥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고유의 제조 방식으로 만드는 전통 간식으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 문화를 주제로 한 2024 한글문화 특별기획전이 세종시 국립어린이박물관 일대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한글 문화도시 세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글 도시 세종과 한글의 예술화 등을 표현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개최된 한글 문화 특별기획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한글을 입히고 일상 속 한글 문화로 타 도시와 연대하며 한글의 우수성으로 세계를 잇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저녁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주제 영상 상영과 개막 공연, 참가자 손글씨 챌린지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춘천시가 하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합니다. 춘천시는 하수도 시설의 투자 지원 확보를 위해 2025년,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씩 요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은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달 화천에서 전국 파크골프 왕중왕전이 열립니다. 예선은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36홀 경기로 치러집니다. 결선은 다음 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72홀 경기로 치러집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화천군 체육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